2020년에도 내 집 마련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부테크 꿈꾸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지난 3화에서 저희가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정말 속 시원히 해결해드려서 그때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수들의 맞춤형 솔루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고민들을 선정했는데요. 특히 내가 가진 자산에서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내 집 마련과 관련한 그런 질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 먼저 서울 집값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고민들이 많으신지 조사해봤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보면 강남의 평균 집값, 이거 실화입니까?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평균 집값입니다. 이게 여러분, 평균. 예, 그리고 서초 바로 밑에 이제 내려가면은 거의 19억대고 밑에 송파, 뭐 용산, 뭐 다 거의 다 10억을 넘어가고요. 이쪽은 7억 이상만 봐도 보면 중구, 서대문구, 또 5억 이상은 동대문구 넘어가고 그다음에 강북구까지. 자, 이걸 보면은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뭐 일단은 이게 평균 가격이라는 거 사실 더 비싸요. 이게 전체 주택을 다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제 강남구, 서초구가 아까 이제 평균이 19억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강남구와 서초구의 가장 좋은 아파트, 특히 서초구 반포 일대는 30억이 초과를 했고요. 36평 기준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에서도 신축 아파트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30억 육박. 그러면 평당 얼마인 거예요, 여기가? 평당 이제 평당 5천 넘어가죠. 평당 6천 이상이고 평당 1억도 1억 이제 되는 나온다고 것도 봐야죠. 있다고. 1억에 거래되는 곳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와, 정말 대단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 집값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반포자이가 분양할 때 3천을 넘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3천을 넘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3천. 그때도 이제 뭐 1억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죠. 설마 그러겠어? 설마. 벌써 1억이 넘었죠, 그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앞으로 저는 꼭 서울에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왜? 아니, 서울에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 근처에도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많습니다. 서울 근교 쪽에 그 수도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도 이주가 실제로도 많고요. 근데 저는 왜 강남 하면서 강남에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강남도 보면은 서울 산다기보다도 지방에서 지방분들이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이건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방 사람들은 못 사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왜 못 사게 해요? 아니, 실수요자가 아니니까. 실수요자가 아니고 이건 그 투자니까 그건 좀 말려야 된다. 평균 지가가 3억 이상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투자해 볼 만하다 하는 게 금천, 노원, 중랑, 도봉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강남에 투자했을 때 그때도 비쌌어요. 투자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갔죠. 대표적으로 뭐 한 10억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갔다 생각하면 10억 투자했는데 10억이 올랐어. 그럼 100%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노도강 1억도 투자 금액 안 들어갔거든요. 설령 1억 투자 금액 들어갔다 하더라도 3억 올랐으면 300% 수익률이에요. 사실 세후 수익률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노도강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할 때는 아니다.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지역에 따라 집값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이 다 비쌉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연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포함 3억 정도 가진 맞벌이 신혼부부예요. 그동안 서울에서 전셋집을 전전하며 살았는데요.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 욕심은요, 서울권 신축 아파트를 생각하는데 어느 지역이면 가능할까요? 현실적인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현재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산이 3억인데 여기 대출이 들어가면 아까 보니까 여기 3억 이상, 금천, 노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이게 중요한 게요. 신축 아파트를 원하시는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부 연봉 수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거든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3억이 자기 자본이었으니까 아까 소득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2억 정도만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부부 맞벌이는 무겁지 않아요. 네. 거기에 신용대출까지 얼마나 더 확보를 할 수 있느냐를 네. 따져보아서 가용자금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아하.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유연하게 네. 그러면 아직 신혼부부라고 했으니 네. 집을 들어가 살 집보다는 이제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전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곳을 담보대출을 껴서 가면 아까 2억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만약에 전세금이면 네. 살 수 있는 집이 조금 더 좀 확대되죠. 올라가죠. 확장되죠. 이 네. 3억이 오롯이 나의 투자금이니까. 네. 전세를 띈 거를 사고 싶은 집에 사두고 이제 세를 몇 바퀴 돌린 다음에 돈을 더 모아서 아이가 좀 컸을 때 이제 입주를 하는 방법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예.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네. 하면 이 3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3억의 부부 신용대출을 조금만 활용을 한다면 네. 입주권 구매. 이제 김재경 소장님 나오셨지만 네. 입주권을 구매를 하면 약 3년 뒤에는 신축으로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한 자금력이 됩니다. 그래요. 대신 조금 더 새로 살아야겠죠. 전셋집 전전한다 하시는 거 네, 보니까 그 마음이 이게 조금-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분이 좀 새 집을 내 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뭐 서울은 좀 힘들다고 하면 조금 눈을 돌려서 경기도권으로 가면은 좀 어떻습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왜 사람들이 자꾸 서울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그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경기도도 많습니다. 네. 특히 저는 이제 고양시를 보는데요. 고양시. 네네. 예. 고양시 쪽에 택지지구가 많습니다. 택지지구에 들어오면은 가격도 일단은 저렴하면서 예. 서울 출퇴근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팀장님 근데 네. 일산 살지 않으세요? 일산에 자기 사시는 거 너무 일산 것 같은데. 아니, 식사 쪽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식사 사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일산 10년 살았는데요. 예. 너무 정말 좋아요? 예, 살기 좋습니다. 서울 오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는 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0분이에요? 네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데 한 5시 정도 나오는데 5시요? 5시요? 사람들이 5시에 어떻게 나옵니까? 자고 있어야죠. 5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시에 나오실 수 있으면 그럼 한 4시 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실 수 있으면 여러분 고양시 일산 추천.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도 네. 지금 이제 제가 한 7시 정도 가더라도 네. 전 한 1시간 안쪽으로 이렇게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렇게 거리상으로는 한 고향이 한 20km, 서울시청 한 2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가깝습니다. 가깝다. 가까운데 네. 또 불구하고 모두가 다 서울만 바라다 보니까 좀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실제로 네. 고향이 정말 네.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고양시가 지금 인구도 1000만 넘고 거기에 이제 저희 방송국 분들도 네네. 100만이요? 아니 고양 그렇구나. 가양대교 많이 건너가시죠? 가양대교요? 네네. 저는 그렇죠. 가양대교 저는 가양동에도 살아봤고 네네. 그리고 건너가면은 상암 쪽이잖아요. 네네네. 그쪽도 자주 가기 때문에 가양대교 이용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이제 상암에 바로 붙어 있는 게 네. 고양시인데 예. 그게 덕은지구가 있습니다. 덕은지구. 덕은지구가 예. 지금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고 있고 예, 예. 올해도 분양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분양가가 실제로 보면은 이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예, 예. 2천만 원 이하고 예. 실제로 상암원 가면은 뭐 15금이니까 한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예. 굳이 꼭 서울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상암 바로 옆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분양가 평당가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네, 그리고 네. 전화가 네. 02입니다. 02예요? 네, 서울입니다. 아, 그 덕은지구 뭐 삼성 그쪽 다요? 네, 맞습니다. 지축도.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서울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고양시가 교육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산의 학원가는요, 정말 경기도에서 가장 큰 학원가라고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 이제 고양시 쪽. 고양시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죠. 약간 반론인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으냐면 네. 우리가 지금 여기 서울 평균 집값 봤을 때도 결국 핵심은 뭐냐? 강남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경기도권에 썼을 때 분당과 일산이 양극화가 된 이유. 네. 왜 분당은 살아남았었는데 일산은 왜 이럴까? 똑같은 아. 일기 신도시 때는 엄청 잘 나갔었는데 예. 이게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서울로 가는 거리는 좋아요. 네. 20km 가면 서울로 갈 수 있는데 네. 여기 분당에서 갈 때는 강남인 거고 일산에서 20km 갔더니 은평구가 나오고 아하. 은평구와 강남구의 집값 연신내 차이. 나오고. 이게 좀 자, 안타까운 여러분 이거 부분. 투샷 좀 여기 잡아주십시오. 이 두 분들이 표정이 아주 대조적인. 우리 팀장님이 그 들으시면서. 과거에는 행정구역 효과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맨 앞에 들어가면은 일단 뭐 몇천만 원, 뭐 1, 2억이 더 비싼 게 있는데 최근에 선진국 대도시를 보면은
그 행정구역보다 네. 그 행정구역 고용에 바로 붙는 지역들이 있죠. 네. 그게 경기도든 아니면 다른 좀 멀리 있던 그런 지역들 가격 상승률이 더 높더라.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시 행정구역을 좀 벗어나서 네. 교통이 좀 좋고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서울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일대를 한번 노려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현재 집이 7억 정도 되는데요. 대출까지 합쳐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좀 하고 싶은데 고수님들 좀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학군이네요. 이번 학군. 좋은 환경의 교육,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니입니다. 어떤 솔루션을 좀? 우리 월천대사님께서도 앞에서 학군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서울의 3대 학군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대치동, 옥동, 그리고 중기동을 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금을 한번 봐야 돼요. 7억이라고 했었잖아요. 솔직히 목동이나 대치동은 전월세 들어갈 거 아닌 이상은 어려워요. 매매를 하려고 하면 중계동밖에 선택지가 없게 되는데 네. 25평형 같은 경우는 5억에서 6억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부분 바로 뭐냐, 중계동은 그렇죠. 그런데 학군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진 않네 라는 생각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걸로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네. 학군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학군이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보면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7억 정도 돈이 있으면 보다 좀 중심지로 들어오는 게 어떨까. 제가 좀 결혼을 안 해서 네.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투자는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예. 권해드리고 싶네요. 미혼남의 입장에서는 예, 이게요, 소장님이 아직 애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투자로만 보면은 그게 맞아요. 이게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리하고 이 정도 자금력이면 사실 요 사연 주신 분이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한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투자금이 쫙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이게 내 아이 공부도 시켜야 아이 되고 공부죠. 실거주 안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학군 배정도 고려하고 네. 계속 이사 다니는 것도 좀 이제 고려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7억으로 자가주택을 학군지에 희망한다면 사실은 중계동도 지금 33평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게 학군지를 따질 때쯤 되면 아이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25평쯤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경기도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어디가 이분의 생활권이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실거주를 하고 싶으시다면 네. 요 정도 금액으로는 경기도권으로 좀 나가셔야 되고 일단은 외벌이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업이신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그럼 뭐가 되냐면 이제 이자를 낼 수 있는 여력, 아빠가 벌어오는 돈만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요즘에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요즘 원금 상환이 들어가요. 네네네. 그래서 돈을 빌리면 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 공부 비용도 들어가고 학군지로 오시게 되면 학원비가 지금 사는 동네보다 좀 더 들어가요. 그렇죠. 예, 아니면 더 여러 과목을 더 여러 시킨다든가. 가지 학원비만 비싼 게 아니라 학원비도 더 전체적인 비싸고. 물가가 예, 그렇죠. 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고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곳들 때문에 예, 중계동에 25평 정도로 좀 낮춰 가시거나 네. 아니면 아예 일산, 뭐 분당, 평촌 정도 같은 학군지의 경기도로 가시거나 수지도 좋고.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살고 있는 네. 그 식사동을 좀 강력하게 예, 식사동. 개인적인 게 아니고 네. 저희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지금 이제 저희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양일중학교가 네. 수도권에서 3위입니다. 3위. 아, 그래? 예, 뭐 특목고 진학률 3위이고 오. 또 바로 옆에 네. 국제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오, 또 초품화 저 바로 앞에 또 초등학교가 초품화요. 두 개나- 네. 본인 이게 주민으로 편입시키고 싶다. 한번 좀 참고해서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이분은 부동산 투자를 꿈꾸고 있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 30대 가장입니다. 여유 자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는 김재경 소장님이니까 투자하려면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정말 추상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구분부터 좀 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바로 대표적으로 재초안이라고 얘기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워낙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재건축은 완전히 끝났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건축 중에서도 2017년도 12월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규정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포주공이라든지 개포주공 이런 데들은
돈만 있으면 들어가시면 좋아요. 얼마 있어야 돼요? 한 2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20억이요? 30대 가장이면 20억이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예요. 그게 큰 문제인데요. 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로 봐야 돼요. 재개발. 근데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거는 재개발도 정말 구역도 많고 서울 시내 정비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진행 단계를 먼저 짚을 필요성이 있어요. 진행 단계에서 저희가 정비 사업을 정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뭐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 네,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났으면 사실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이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는 난 이후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고서 다시 보면 서울 시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 가장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상계뉴타운이에요. 3억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억. 그런데 5, 6억 정도 되면 동대문구 재개발 갈 수 있고요. 한 8억 선 되면 노량진, 10억 넘어가면 우리가 재개발할 때 탑3 한남, 성수, 흑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심 교수님은 이거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여윳돈 성격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30대 가장분께서 그렇게 있는 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여윳돈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뭐 주식에서는 뭐 급등주 형식이 뛰기 때문에 한 30% 이상 또 훅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특히 서울시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해서 뭔가 규제를 하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처럼 그것도 부당한 이익이라 해서 좀 더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30대 가장이 그렇다고 부동산에 그런 관심을 다 끊고 살 수는 없고 이게 뭐 정기 적금 같은 게 뭐 1%대 또는 뭐 세금 떼고 나면 0%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최근에 뭐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북의 빌딩 뭐 500만 원어치, 강남의 호텔 한 1,000만 원어치 이렇게 살 수도 있거든. 지금 아주 이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거 얼마? 근데 500만 원어치 뭐 몇 평 사는 거예요? 아 그냥 지분으로 쪼개서 주식으로 팔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목돈 한 장 주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제발 좀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지금까지 역사적 수익률은 한 6%대였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런 상품을 가지면서 조금 준비를 해서 시드머니를 더 키우는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서울권 사연 봤고요. 다음으로 많은 문의를 주셨던 것이 이 수도권 지역 고민이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수도권의 평균 집값도 지역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나마 서울보다는 좀 낮아요. 그런데 과천은 무려 13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편차도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요 수도권 평균 집값은 1등이 과천입니다. 그래서 13억 2천, 이게 13억대고요. 7억 이상이 성남시가 그 뒤를 잇고 있고 8억대. 그다음에 하남 광명이 6억 5억대. 끝이죠. 북쪽 끝에 연천군까지 가는데 편차도 굉장히 크고 아직 변동도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쪽은.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이 표 자체가 바로 뭐냐? 경기도권의 순위가 강남 접근성으로 결판이 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1등이 과천이잖아요. 사실 과천은 몇 년 전에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세종시로 갖다 이전하면서 과천 이제 텅텅 빈다. 그렇죠. 과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과천 입지를 보세요. 어디서 가까운가? 바로 강남, 서초 접근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입지. 방금 이제 강남 접근성이라고 했는데 강남 접근성이 이제 거리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제 GTX 이제 ABC가 다 확정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GTX 구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는 파주나 킨텍스, 일산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뭐 득소까지도 뭐 남양주 덕소 그쪽까지 남양주도 오르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의정부도 이제 괜찮다고 봅니다. 의정부도. 왜냐면 의정부도 GTX가 이제 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상 가까운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미스터 GTX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과거에는 모든 수도권이 다 올랐는데 연천군, 여주시까지 다 올랐는데
이제는 오르는 지역들도 뭐 고용과 접근이 좀 편한 지역. 예. 그러니까 지금 강남 가까운 지역도 있고, 그다음 상암도 가까운 지역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의정부도 이제 그 동쪽에 이제 고용 중심지하고 접근성이 괜찮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남쪽에도 보면 서남 쪽에 마곡 가까운 지역들도 있고, 네. 그런 지역 위주는 고용축과 관련해서 더 상승 여력이 있지만은 그런 이제 호재라든가 좀 부족하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좀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앞으로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계속 갈 테니까 네. 고용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GTX도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그래요. 작년은 서울이 유독 뜨거웠고 서울에서 양극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서울에서 있었던 게 뭐냐면 신축과 서울 내에서도 신축과 구축의 차이. 너무 신축만 올라간 거예요. 한 동네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또 경기도를 비교하니까 서울의 신축하고 경기도 대장주에 있는 신축하고 너무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기도의 신축이 따라잡았어요. 서울을. 예. 그게 이제 작년 말까지 현상이고요. 이제 올해 지켜봐야 될 것들은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이런 신축이 많이 공급된 곳,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 정말 실현돼서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시화가 되는 교통 사정권, 네. 예, 이런 곳들은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는 곳이고요. 근데 경기도는 순환적으로 분양을 많이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예. 시흥 이런 쪽에 이제 많고요. 시흥 신흥 쪽. 안산, 예. 그다음에 이제 내년 정도 가면 또 안양,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 이게 순차적으로 입주가 많아요. 이런 곳들을 지켜보면서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예.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참 눈여겨보아야 할 시점이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경기도 쪽을 봤으니까 여기서도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새 집으로 가고 싶어서 청약 통장만 15년째 넣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계속해서 대출 한도까지 줄여서 걱정이 많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정부가 규제하는 곳은 집값도 오르고 살기가 다 좋은 곳이거든요. 떠나기는 싫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는데 저는 1주택자라고 하시면 네. 세금을 꼭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세금 어때요? 세금 요건이 좀 달라지는데 네. 올해까지 꼭 챙겨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지금 1주택자면은 이제 뭐 비과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되게 네. 좋은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1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면 거주 요건과 이런 걸 채우면은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데 그렇죠. 모두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수도권의 규제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네. 보통 집이 9억 초과일 거예요. 그럼 그렇겠죠. 9억까지는 무료고요. 네. 9억이 넘어가는 것은 일정 부분 세금을 낸다라는 낸다. 것을 염두를 하셔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다가 지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투자를 하나 더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뭐예요? 지금까지는 거주 요건만 채웠으면 만약에 1주택 A주택이에요. 네. A주택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중간에 조그만 거 이제 네. 저게 쌀짜리 투자라고 하는데 그걸 도토리 투자를 샀다가. 하는 거예요. 샀다가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럼 다시 1주택이 되잖아요. 네. 그럼 난 비과세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당연히. 이게 바뀌어요. 아니에요? 얘 21년부터는요. 어떻게 바뀌냐면 집을 다 매각하고 나서 그때부터 오늘부터 2년 이렇게 바뀌어요. 그때부터 다시 또 2년을 보유를 하셔야지만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예. 아하. 그래서 그럼 이런 어떻게 것들을 되나? 좀 챙겨서 비과세 요건을 좀 잘 챙겨야 네. 되겠다. 그다음에 어차피 9억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올라가면요. 네. 많이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양도세 끊어가기라는 정법이 있습니다. 네.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같은 아파트를 다시 사더라도 네. 예, 한번 되팔고 다시 사는 거예요. 팔고 다시 사요? 예. 그게 양도세 끊어가기입니까? 네. 그런 전법도 있죠. 그런 재밌죠? 또 아주 특별한 그 스킬이. 원래는 더 업그레이드 해가는 게 맞고요. 단지의 평수를 키우든지 네. 지역을 업그레이드 하든지 이게 가장 좋은데 자금에 따라서 녹록치 않을 경우에는 네. 같은 단지에서도 이렇게 좀 더 좋은 동네라든가 더 좋은 향으로 옮기는 것도 양도세 절세 면에서는 방법이겠다. 예. 예, 그런 조언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죠?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